놀랐습니다. 얼마 동안 이런 삶을 살아온 겁니까? 둘이서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빌라가 지어진 후 첫 번째 입주민이신가요? 네. 그래서 서승우에게 진실을 들켜서 죽인 겁니까?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 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있기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은 어디 있습니까? 옆방에 있습니다. 제 동생은 뭐랍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득이 될 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인 용의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누명을 벗고 싶다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안 한 행동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럼 반대로 지금까지 해온 행동에 대해서 들어보죠. 사건 당일 백승환 씨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서장님, 신주우경입니다. 고생했어. 그 범인이 쌍둥이였다면서. 네, 지금 김강호 프로파일러가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그 실력과 명성이 비례하는구만. 저 서장님, 8개월 전에 무광빌라 사망사건 말입니다. 왜? 그때 자살로 마무리된 사건이잖아. 네, 8개월 전 자살 사건이요. 그거 왜? 재조사 해봐도 되겠습니까? 굳이 지난 사건을 뭐하러 들추려고? 그냥 감인데요. 이번 사건도 처음에 자살로 단정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신지호경이. 네. 자네가 감이 좋은 편이지. 그래서 이번 사건도 책임자가 된 거고 말이야. 그 8개월 전 사건, 그것도 타살 가능성이 있어 보여?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8개월 전 자살로 부도한 경찰, 그것을 바로잡는 프로파일러, 이거 개망신이 따로 없네. 죄송합니다. 자네가 다시 알아볼 수는 없겠어. 그 김강호 도움 받지 않고 말이야. 네? 그 무광 경찰서 이름 쪽팔리지 않게 처신했으면 한다고. 고생이시네요. 아닙니다. 설마 쌍둥이였을 줄이야. 동생은 아직도 입 다물고 있다면서요? 네. 무광빌라가 지어지기 전부터 주민이었고 쌍둥이 동생 백승철하고 같이 살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살다가 재개발이 된 거죠. 그게 하필 1인만 살 수 있는 특별 관리동이 된 거고요. 이번 사건 자살로 치부할 뻔했는데 김프로님 덕분에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지호 경위님 없이는 힘들었을 겁니다. 프로파일러가 현장에 온다고 하면 모든 경찰이 협조적인 것은 아닙니다. 텃세를 부리는 인간들도 많거든요. 같은 경찰끼리 말이죠.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승환과 백승철 둘이라는 게 들통난 시점에서 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이로울 텐데 말입니다. 백승철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 아직 드러나면 더욱 불리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백승환이 말하고 있는 건 거짓일까요? 적당히 거짓말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걸 알아내기 위해선 경비원과 박강현이 필요할 겁니다. 네.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그럼. 서수홍과 말하고 싶었던 건 단지 백승환이 쌍둥이라는 것이었을까? 서승호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네. 당신을 두고 협박을 하던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을 요구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지랄만 했는데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빌라에서 말입니까? 예, 빌라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을 어찌할 생각이었으면 그때 건드렸겠죠. 박강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강현 씨요? 네, 갑자기 뭔 소리예요? 주민이죠, 그냥. 박강현과 경비원 이 둘은 당신이 쌍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제가 도달한 건 그 둘은 쌍둥이가 한 집에 살고 있다 라는 비밀에 협조적인 관계라는 거죠.
잠깐 생각할 시간 좀 주시죠.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꺼내는 게 맞나 싶어서 생각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뒤 돌아오겠습니다. 내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백승환의 반응을 봤을 때 박강현과 경비원은 분명 진실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무광빌라 504호 입주민 박강현 그리고 경비원도 소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을 소환할 때 각자 따로 불러주세요. 서로가 잊지 못하도록. 네. 백승철은 아직 이야기 없습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백승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자신에게 꽤 불리한 정보인가 봅니다. 입을 열면 안 될 정도로 말입니다. 강압적으로 신문해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소환한 용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백승철이 직접 입을 열게 만들 수 있도록요. 이 소리들이 서수원과 직접 녹음한 소리입니다. 미친 새끼.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지금 들려주신 소리는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정보는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녹음 파일에 정확한 정보가 실려있죠. 무슨 소리요? 당신이 사건 당일 서승우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린 소리 말입니다. 예? 발악하던 서승우는 추락하기 전 당신의 이름을 불렀고 당신이 밀쳐내자마자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죽기 전 서승우의 녹음기에 녹음되었고 드러난 진실입니다. 웃기지 마요. 나는 손대지 않았어요. 지 혼자... 자기 혼자요? 떨어진 겁니까? 당신 앞에서요. 떠본 겁니까? 당신이 옥상에 있었던 건 사실이었군요. 증거는 없었네요. 웃기지 마요. 나는 손대지 않았어요. 지 혼자... 증거는 방금 만들어졌죠. 아주 제법이시네. 사건 당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당일...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늘 403호 겁 좀 주려고 하는데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쉬워요. 그냥 어떤 개새끼가... 역시 옥상이었네. 돈가스 새끼가 뛰어내려가면서 계단 위를 쳐다보길래 내가 혹시나 했는데. 강현 씨 진짜 문자고 협박하고 그 아저씨가 시킨 거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경찰서 가서도 그 말 할 수 있나 한번 보자고요. 협박하신 거 그대로 진술할 테니까. 아이씨, 협박은...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게 협박인 거지. 당신이 먼저 나가라고 협박했잖아. 비동은 특수주택이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넌 또 왜 올라왔어? 아래에서 다 들리는데 어떻게 안 올라와? 뭐야? 아저씨 쌍둥이였어요?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너냐? 나가라고 협박한다는 새끼가? 예? 뭐예요? 오지마. 그렇게 떨어져 죽은 겁니다. 제가 제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제 동생은 건들지도 않았고 그저 다가가다가 지레 겁먹고 혼자 떨어진 거예요. 홀로 두려움에 뒷걸음질하다가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제 동생이 욱하는 성격이긴 해도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사고였어요. 사건 현장 추락한 옥상에는 주저흔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주저흔이요? 사람이 자살할 때 주저한 흔적을 말하죠. 그게 지금 당신의 설명대로라면 설득은 되는군요. 그럼 당신은 대체 왜 거짓을 증언해온 겁니까? 프로파일러님, 첫 번째 분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취조할 테니 잠시 쉬고 계세요.
하루에 몇 번을 인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경찰서에 소환됐는데 어떻게 편하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범인을 잡았는데 무거운 표정은 푸시죠. 왜 이곳에 오신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숨기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용의자 백승환이 모든 것을 진술한 상황입니다. 당신과 박강현의 존재에 대해서도요. 아니 글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니까요. 사건 당일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추락한 서승우와 신고까지 걸린 시간이 2분가량 걸린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사건 현장에 대한 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러셨죠. 사건 당일 당신은 신지호 경위에게 진술하셨죠. 소리가 나서 뛰어나가 보니 서승우가 본인 차 위로 떨어져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서승우 자동차의 블랙박스에서 발견된 사고 당시 시간과 신고 전화까지는 2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경비실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초면 도달할 수 있고 육안으로는 10초 내에 목격할 수 있었죠. 대체 공백의 100초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람이 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고 현장을 보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으로부터의 거리두기, 다른 하나는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100여 초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추측을 갖고 진실인 척 말하면 제가 참 곤란합니다. 저는 경비실에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쿵 소리를 들었죠. 차 사고인 줄 알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사람이 차 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유, 또 무슨... 저...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 주민들이 사건을 목격하는 동안은 가만히 계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에 녹음된 정보와 일치한다. 백승환의 범행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강빌라 사건 담당 형사 신지호입니다. 아,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사망자 서승우, 그리고 8개월 전 사망자 신진범에 대한 기록만 열람하면 되는 거죠? 네.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20분 뒤면 도착할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금방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내일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푹 주무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모셔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1실에 박강현 씨 모셔놨습니다. 시체를 확인할 수는 없어도 당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사건에 대한 부검 자료고요. 네. 몇 시간 전에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두 시체에서 공통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8개월 전 사망자가 신진범이라고 자살로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 사건도 추락사였죠? 네. 그때는 4층 추락사였죠. 네. 이게 한 번 정도야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두 번의 추락사에서 발견되기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추락할 때 입은 상은입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찍힌 곳이 두 곳이죠. 두 사건 다 절묘하게 말이죠. 보통 떨어지면서 두 곳 이상에 찍히는 적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이상입니다. 자살로 정리되던 시체를 넘겨서 설렁하게 봤다고 하네요. 먼저 알아서 다행이야. 역시 같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한 번 더 신경 써본 게 득이 됐어. 사장님, 김강호 프로파일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사하는데 경찰이 서로 협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용의자를 신문하고 계신데요. 그 신주경이 내 말 잘 들어. 이 사건은 우리 선에서 정리하는 거야. 자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밥줄에 걸린 문제라고.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신다면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백승환이 당신에게 부탁한 그 순간부터 박강현 씨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늘 403호 겁 좀 주려고 하는데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쉬워요. 그냥 어떤 개새끼가 여기까지입니다. 죽었으니까 도망쳐야겠다 싶었어요. 옥상의 백승환을 보셨습니까? 네. 떨어지고 나서 위를 바라봤더니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명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경비원과는 마주쳤습니까? 네? 아, 제가 숨어 있어서 경비 아저씨는 저를 못 봤을 거예요. 백승환의 요청으로 행했고 그 뒤 서승훈은 옥상에서 떨어졌다. 서승훈과 추락한 뒤 백승환은 필시 추락 지점을 바라봤을 터 분명 녹음된 파일에서도 현장에서 달아나는 사람에 대한 목격자가 있었다. 그렇게 떨어져 죽은 겁니다. 제가 제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제 동생은 건들지도 않았고 그저 다가가다가 지레 겁먹고 혼자 떨어진 거예요. 백승환이 쌍둥이인 것을 알고 지레 겁을 먹고 떨어진 서승우.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 이후 넉넉히 현장을 바라보고 있던 경비원. 여기까지입니다. 죽었으니까 도망쳐야겠다 싶었어요. 서승우의 죽음을 확인하고 도망친 박강현. 프로파일러님, 어떤 남성분이 급하게 찾으십니다. 정준하라고 하는데요. 네, 경위님. 이 시간에 아직도 취조실이라면서요? 아니요, 잠시 나왔습니다. 정준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요. 404호 정준하요? 왜요? 글쎄요, 본인이 자꾸 오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취조실도 꽉 찼고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이씨. 집으로 가신 거 아니었습니까? 네, 시체 부검 자료 받으러 다녀오는 길이에요. 부검 자료요? 네, 갑자기 혼자서요? 뭔가 감이 안 좋아서 갔는데 제 감이 맞았더라고요. 8개월 전 사건과 이번 사건
시체에서 공통점이 나타났어요. 공통점이요? 추락사로 지면에 부딪힐 때 머리에 상흔이 남잖아요. 그게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서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같은 부위에 두 번의 상흔이 찍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부검 진행했던 연구원이 방금 전에 두 사건 비교하면서 알아차렸는데 김프로님께 보고해야 할 것 같아서. 두 사건의 파손 부위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네. 자료는 다 받았고 지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만 정수리 상처에 두 번의 타격이 가해졌다고 해요. 8개월 전 시신 부검했을 때 그때는 왜 조사 결과를 그냥 넘어가고 이제 와서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두 번의 상흔 자체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해요. 튀어나온 벽이라든지 특별한 환경이 조성되면 이런 상처를 입는 게 가능하대요. 현장 사진을 본 결과 그게 가능한 환경과 증거가 나왔었죠. 8개월 전에. 이번 사건 현장은 그게 불가능했다는 겁니까? 제가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현장 사진을 봤을 땐 충분히 추락사로 볼 만한 정황이었는데요. 네, 그건 맞는데 중요한 건 추락사임에도 불구하고 8개월 전과 서승 후의 상흔 두 곳이 같은 위치에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죠. 김프로님, 저희 서장님이 사건에 대해서 단독으로 움직이길 바라세요. 네. 근데 저는 김프로님께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그랬었군요. 경위님, 아직 괜찮으시다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404호로 가셔서 저 대신 정준하를 만나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신지어 경위님이 직접 만나고 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요. 그럼 무광빌라로 가면 될까요? 네. 이 시점에서 정준하가 연락을 했다는 건 숨기고 있던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올게요. 김프로님은요? 다시 박강현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위님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하셨다면서요? 네. 저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가서 대화하죠. 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네. 그게 잠시만요. 지금부터 진술은 모두 녹음할게요.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8개월 전에 이 집 여기서 사람이 추락해서 죽었잖아요. 네. 그때 여기 살던 입주민 성격이 좀 많이 모났었어요. 여기저기 시비 걸고 상스럽고 건달이었거든요, 그 사람.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람이 경비 아저씨를 학대하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세차시키고 반말하고 그런 모습을 자주 보면서 저희 입주민들이 뭐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싸울 뻔했었고. 근데 위에 돈가스집 하는 청년 한 명 있죠? 그 말 더듬는. 박강현 씨요? 네. 그 친구가 말릴 때 좀 만만했는지 엄청 팼었어요. 그때 말리던 경비 아저씨도 엄청나게 맞았었고. 다들 무서워서 그냥 말리지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하니까 저도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 집이 그래요. 다들 방관자 같고. 솔직히 뭐 요새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경비 아저씨랑 돈가스집 아저씨랑 둘을 무슨 쫄딱 부리듯이 대우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떨어져 죽은 거예요. 당시엔 추락사로 정리했죠. 자살에 근거한. 네. 근데 사실 그 사람 떨어질 때 제가 여기서 들었거든요. 그때 403호에서 문이 열리면서 조용히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옆집은 잘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경찰들이 왔어요. 근데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못 찾으니까 이건 완전 범죄인 거죠. 완전 범죄. 지금 와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좀 말할 용기가 났어. 백승환 씨였나요? 아니요. 504호요. 분명히 작게 이런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리고 503호에 두 명이 살았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사는 게 좀 무섭거든요. 솔직히 아닌 척 막 우는 척 하는데 왜 그렇잖아요. 경비랑 돈까스랑 둘이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큰데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모른 척 태어난 척 하느라 힘들었죠. 뭐 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심정은 이해하지만 범인이 있었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자살 처리도 안 했을 거고 그 사이 범인은 체포됐겠죠. 이번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403호 건달 죽고 나서부터 보란듯이 층간소음이 시작됐어요. 마치 자기가 자기 존재를 강하게 알리는 것처럼요. 이게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네. 경찰이 어느 정도 진실에 다가간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 사는 사람들 이사갈 돈도 없고 계약 기간은 남아있고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소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다들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두 사건의 상처에 공통점이 존재했다. 박강현은 혼자 서승우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박강현이 말한 이야기는 진실일 것이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박강현 씨, 사건 현장에서 서승우 씨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했죠? 네, 봤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당신들 3명의 진술은 같더군요. 진술에 흠이 없다는 것은 셋이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 괜찮은 건가요? 진술 이후 사건이 벌어진 뒤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은 죽었기에 도망쳤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눈이 감겨있는 걸 봤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보다 박강현 씨가 더 먼 곳에 있었다고 했죠. 경비원은 서승우의 생사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봤을 겁니다, 경비 아저씨도. 당신은 추락한 서승우가 죽지 않은 것을 보셨죠? 죽었다니까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굴을 봤으니까 말하잖아요. 그쵸? 봤습니다. 빌라 입구와 반대로 돌아간 얼굴을 당신이 봤으니까. 당신은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서승우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추락한 서승우에게 다가갔다는 말이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서승우를 봤습니다. 5층에서 자동차 위로 떨어진 서승우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라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당신에겐 곤란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후두부에 한 번 더 타격을 가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당신은 후두부 상처에 한 번 더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떨어지면 입은 상흔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8개월 전 추락 사건 때도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애초에 망치를 들고 내려왔던 겁니다. 혹시 모를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였죠. 그렇다는 말은 당신은 의도적으로 서승우를 위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가 추락할 가능성을 두고 말이죠. 아니야. 당신은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당초 떨어졌을 때 밀친 503은 쌍둥이가 살인자야, 살인자! 쌍둥이가 살인자인데 저를 의심하는 건 그건 잘못됐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진정하세요. 제 말을 좀 믿으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이 서류를 봐주세요. 그의 뒤통수에 난 상처는 당신이 평소에 쓰던 망치의 뒷면이겠죠. 대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고장인가? 형사님. 네? 저 501호에 김솔 씨.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집에서 얘기 좀 가능하실까요? 이번 사건 자살 아니잖아요.
범인 백승환 씨예요? 네? 그 사람 쌍둥이잖아요. 알고 계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백승환 씨랑 잤거든요, 가끔. 서승우 씨랑도 그런 관계시지 않으셨어요? 남자 경찰분께 들었어요? 네. 2달 전쯤인가 옥상에서 담배 피다가 승환 씨랑 눈 맞아서 처음 잤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쌍둥이인 줄은 몰랐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근데 너무 다른 사람 같고 이중인격 같아서 그때부터 잠자리를 할 때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승우 씨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승우 씨가 갑자기 죽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저랑 잘 때 승환 씨가 취기에 화를 내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말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게 많으면 안 되지 않냐고 계속 물어봤었는데 그때가 승우 씨한테 말하고 며칠 뒤였거든요. 그리고 승우 씨가 떨어져 죽었죠. 그때부터 승환 씨가 문 두드릴까 봐 최대한 조용히 지냈어요. 무서워서. 네, 경위님.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잠시 취조실 복도입니다. 정준하 씨와 만났고 현장에서 김소울 씨도 만나서 새로운 증언 받아 녹음했습니다. 김소울이요? 네, 백승환이 쌍둥이인 걸 알고 있었어요. 정준하는 8개월 전 사건이 살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의 지금 발언은 믿을 수 있을까요? 진실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감이에요. 이 시점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얼굴은 죄 지은 표정이거든요. 저 이제 들어갈까 하는데 또 부탁하실 거 있으세요? 신경 쓰이는 게 있긴 한데 오늘 할 필요는 없겠네요. 잠시 기다리시죠. 뭔데요? 녹음된 소음들, 그 원인이 503호에서 들린 게 확실한지. 근데 이건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준하 씨부터 증언한 거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내친 김에 저도 확인은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요. 그럼 끊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늦은 시간에도 조사할 게 있나요? 사건 조사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든지 현장에 있어야죠. 근데 오늘은 혼자 오셨습니까?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저기 8개월 전 사건 말이에요. 8개월 전 자살한 신진범 씨. 그분이 그렇게 폭력적이었다면서요. 예, 그 사람이 아마 건달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한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었는데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말입니다. 역시 추리는 틀리지 않았다. 주민들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 모든 게 풀렸다. 박강현의 살인도, 백승환과 서승호의 관계도. 박강현 씨. 네.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모든 진술은 당신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형량을 줄일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요. 공범이 누굽니까? 말해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8개월 전 당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그 순간 함께한 공범을 말하세요. 경비 아저씨요. 그 아저씨는 같이 있기만 했어요. 제가 다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도 저번 사건도 마지막에 제가 저질렀습니다. 제가 공범이 아니에요. 8개월 전에도 제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일 수가 없었어요. 신진범은 전과도 있었죠. 경험하지 못하면 모를 겁니다. 이 주먹질은 무서워도 참을 수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수시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강간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돈가스 패는 소리가 한 번만 더 들리면 죽일 거라고. 강현 씨를 비죽이 되도록 패고는 그런 말을 했죠. 박강현 씨를 죽인다고 직접 협박을 했었나요? 강현 씨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빌라 내에서 소음을 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 또래 증후군이 심해졌겠네요. 예, 그 이후로 거의 매일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 건달은 저한테 신경을 쓰지도 않았죠. 강현 씨는 더는 견디기 힘들었었는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죠.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강현 씨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서로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취해서 자는 403호의 머리를 내려치고 창밖으로 던졌어요. 제가 아저씨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 사건을 주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켰습니다. 백승환에게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 후로 백승환이 쌍둥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 당신은 백승환과 서승우가 마찰을 일으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것 또한 살인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까? 503호도 미친놈들. 미친놈들이니까. 403호가 비밀을 알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내일도 서로 나오시죠? 아, 예. 형사님이 내일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일은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잠시 한 곳만 더 들려보려고요. 그럼. (503호) 그냥 육안으로 볼 땐 평범한 방인데 화장실도 방 안쪽도 별다른 부분이 없다. 대원들이 끌고 나갔을 때 당시의 모습 그대로일 텐데 소음의 원인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었나? 방 안에 특별한 건 싱글 침대가 하나뿐이다. 한 명은 바닥에서 잔 건가? 아, 깜짝이야. 옷장에 벽걸이 침대. 이 소리는 녹음된 파일 속 소리와 동일하다. 서승우가 공포에 떨던 소리가 겨우 침대 빼는 소리였다니. 저기 형사님, 어머,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아까 드린 말씀 말입니다. 괜히 꺼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아니요, 용기 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대로면 그 사건도 박강현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 네?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을 위해 법이 움직인다면 살아생전 고통을 받은 사람은 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경찰을 믿어야겠죠. 믿었던 경찰이 이틀 만에 돌려보냈죠. 사람이 죽고 그제야 가벼운 벌을 주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한국 더는 없게 하려고요. 예. 하지만 아직 그대로죠. 죄송합니다. 이걸 들이마시면 금방 잠이 들 겁니다. 잠드십시오. 모든 살인은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저 그 청년의 삶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아이고, 또 무슨 일? 세상에. 강현 씨. 아저씨. 옥상에 백승환 씨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한테 시켜서 제가 도망쳐요. 얼른 도망쳐. 사람들 보기 전에. 아저씨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얼른 도망쳐요. 죄송해요. 서성호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나가십니까? 예, 오디션 보러 갑니다. 왠지 오늘 훤칠하시니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보내세요. 예, 파이팅입니다. 오늘따라 다들 나가서 빌라가 한적하네요. 깨셨습니까? 잠시 대화 좀 하시지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형사님을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고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소환 조사 응하지 않으면 바로 수배 대상자 되실 겁니다. 어디로 사라지던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사수하세요. 이 결박 먼저 푸시고. 처음 8개월 전 여기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형사님께 했던 것처럼 약으로 먼저 재웠죠. 원래는 강현 씨가 그 사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 그놈 앞에 서니까 두 손이 심하게 떨고 있었죠. 망설이던 강현 씨를 대신해서 제가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던져 현장을 정리했었죠. 참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 왔었던 형사님이 우리를 위해 안심시키는 모습을 봤죠. 가슴 깊이 죄악감에 괴로웠습니다. 현장이야 이래저래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흉기가 처치곤란이었으니 경비실 변기 뒤 물속에 담궈놨죠. 그게 강현 씨는 무죄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범행을 계획한 것도 저였고 저지른 것도 저였죠. 그저 저라는 인간의 꼬드김에 휩쓸려 따라왔다가 주저하던 게 강현 씨의 전부입니다. 경찰을 믿으시면 되잖아요. 저희한테 맡기면. 벽보를 신고했어요. 당신들은 늘 합의만 해요.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당해야 그때쯤 바라봐줄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건은 제가 살인자인 것으로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의니까요. 자수하세요. 이번 사건들 정황을 살피면 정당 방위가 작용될 수도 있어요. 물론 서승우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자수하세요. 저 같은 살인자는 징역이 10년이 넘는다고 하죠. 제가 곧 70입니다. 이제 와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건 아무리 늙었어도 두렵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를 소환하려나 보네요. 보세요. 저는 살인자인데 지금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입을 막고. 기다려요. 아직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새벽에 사건을 조사하러 간 형사가 8시간째 연락두절이다. 신지우 경위 성격에 필요에 쌓여 보고하지 않고 숙면 중일 일은 없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제가 민원실로 연결해 드릴게요. 현장에 좀 가봐야겠습니다. 용의자들은 취조실에 그대로 대기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용의자들 잠깐 창으로 좀 빼놓을까요? 쉬라고? 아니요, 서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지금 신지호 경위 위치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핸드폰 조회 한번 해볼까요? 근데 무슨 용도입니까? 어젯밤 사건 현장에 간 뒤로 보고가 없고 통화가 안 됩니다. 경위님 성격상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새벽 3시쯤 무강빌라에서 끊어졌네요. 아무래도 핸드폰이 꺼진 것 같습니다. 잠시 무전기 좀 빌려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강빌라 현장 대원 응답 바랍니다. A팀 이민현입니다. 누구십니까? 사건 책임자 김강호입니다. 신지호 경위와 함께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빌라 입구에 대기 중입니다. 신지호 경위님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없습니까? 어젯밤 신지호 경위님이 조사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 확인되셨나요? 아니요, 어젯밤은 B팀 이교대였습니다. 중요한 일이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B팀, 어제 새벽 신지호 경위님 사건 현장 도착을 확인한 대원이 있습니까? B팀 윤성민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몇 시에 입실해서 몇 시에 퇴실했는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벽 2시 10분경 입실했고 퇴실은 확인된 정보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다른 대원들도 못 봤다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현재 현장에서 연락 두절인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지금까지 퇴실 보고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으로 수색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A팀 몰래 4명 수색 들어가겠습니다. B팀 현장 교대 받고 바로 이동합니다. 바로 출동해주세요. 알투, 5분 내 도착합니다. 김강호 경감님 들리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신지호 경위님의 입실은 확인되었고 퇴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대조 오면 빠르게 주변 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건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B동 위주로 주변 수색해주시고 출입구 경계요원 배치해두세요. 네, 그 백승철이 입을 열었는데요. 프로파일러님과 대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 전화통화 괜찮으십니까? 백승철이요? 네. 네, 바꿔주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백승철 씨,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입을 여는 이유가 뭡니까? 박강현과 백승환 그리고 백승철 씨, 당신까지 3명은 공범으로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겁니다. 이제 와서 증언하시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형이 시켰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비가 살인자인 건요? 네? 떨어진 403원 머리통을 돌로 찍은 게 경비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형이 말 안 할 것 같아서 젖 같아서요. 다른 이유 필요합니까? B동 모든 입주민이 출근 등으로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경비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비원 찾아내세요. 입주민들 전화해서 실내 출입 허가 받고
내부 다 뒤져보세요. 그 사람 살인 용의자입니다. 두 명 밖에 대기. 행인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확인해. 벌써 경찰들이 수색하네요. 담당 형사가 현장에서 잠적했는데 당연히 수색하겠죠. 벗어날 수도 없겠군요. 아셨으면 이거 이제 푸세요. 아니요. 이렇게 벗어날 수 없게 된 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겠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제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걸 막겠습니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이제부터가 진실입니다. 오셨습니까? 네, 경위님은 찾았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모든 입주민의 집 비밀번호를 받아내서 실내 탐색 중입니다. 2층, 3층 비어있는 숙박방도 전부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2층, 3층 숙박업으로 돌리고 있던 오피스텔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8개월 전 사건이 저살로 무마되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내색하진 않지만 강현 씨가 증상이 더 심해지더군요. 5층에 트럭 운전을 하는 청년을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강현 씨는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또다시 협박을 받는 듯 했죠. 세상이 말입니다. 참 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가 끝나면 또다시 바로 다음 문제가 나타나죠. 201호부터 204호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알투, 입구도 이동 인원 없습니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대원 1명 2층 계단에 대기시킵니다. 공범이 경비였다. 아마 사건의 범인은 소환한 용의자 셋과 경비까지 넷. 모두가 공범일 것이다. 사람이 절대 찾지 않는 곳. 찾았다. 범행 도구는 망치가 아니었나? 경비가 이 도를 범행에 사용했다면 신지호 경위가 위험하다. 3층 이상 없습니다. 계단에 대원 1명 대기시키고 위로 올라갑니다. 저는 백성환 씨와 친해지는 척 대화를 했죠. 근데 백성환 씨는 강현 씨를 어떻게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강현 씨에게 공짜 밥을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 밥값을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백성환 씨는 자기가 쌍둥이인 걸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줬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저의 살인을 눈감아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안에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4층 확인 완료. 이상 없습니다. 계단에 대기 없이 둘이 위로 올라갑니다. 알투입니다. 옥상까지 확인 바랍니다. 알투! 마저 이야기할까요? 이번 사건 차 위에 떨어진 403호를 봤을 때 그저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잠시나마 친근감을 느꼈던 쌍둥이에게 배신을 당한 순간 내 앞에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때 저는 도망쳐요. 얼른 도망쳐! 사람들 보기 전에. 아저씨,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얼른 도망쳐요. 죄송해요. 강현 씨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대신 사람을 죽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찾아봤나요? 5층까지 전부 수색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옥상은요?
옥상 이상 없습니다. 동 전체 이상 없습니다. 장관, 402호 체크했습니까? 여기 402호는 왜 체크하지 않으셨죠? 거긴 빈방이라서요. 지금 당장 이리 사람 부르세요. 저 젊은 형사 아주 총명하죠. 이렇게 잡히기도 하시오니 멈추세요! 망치 버리세요. 휘두르는 순간 발포합니다. 오셨습니까? 신지호 경위님, 무사합니까? 경위님 모셔오세요. 네.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구시면 좋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 믿고 제 말에 따라주세요. 형사님, 이렇게 두 분께서 저희를 위해 밤낮 없이 뛰는 모습을 조금만 일찍 보여주셨더라면 제가 살 수 있었겠죠. 네? 환갑이 넘은 인생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죗값을 받는다 하니 후련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 돼! 네, 특보입니다. 열흘 전에 서울 무광동 무광빌라의 추락사를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비난을 받던 사건이 오늘로 정리됐습니다. 서울청은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를 현장에 보냈고 3일 만에 범인들을 검거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장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와 엘리베이터 등의 CCTV 없이, 즉 현장에 대한 시각적 기록이 없는 상태로 3일 만에 사건을 마무리한 김강호 프로파일러의 아주 좋아. 경찰의 무능이 아니라 무광경찰서 하나로 추락한 이미지가 굳혀졌어.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그래, 이 소리로 풀어낸 사건이라. 대단해 자네. 아니요, 제 프로파일링은 실패했습니다. 겨우 늦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야. 이 사건이란 건 말이야, 결과론적인 걸세. 그 자네가 늦었다는 건 그건 담당 형사도 죽고 범인도 놓쳤을 때, 그럴 때 쓰는 말이야. 그 경위는 괜찮나? 네, 다행히 무사합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그 조용한 식사라도 함께 하지. 그 경위도 말이야. 네. 그건 그렇고 자네도 이제 슬슬 혼자 다니기 벅차지 않나? 괜찮습니다. 그래? 혼자보다는 손발이 되어줄 파트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설마 청장님 뵙고 오신 거예요? 네. 와, 역시 잘 나가는 프로파일러님은 대우가 다르네. 막 죽었다 살아난 사람치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좋을 리가 있겠어요? 어디 안 좋습니까? 마음이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건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범인은 죽었고 공범자도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으니 경위님의 일처리 속도에 달린 거죠. 네? 김프로님이 해주실 거 아니었어요? 전 오늘부로 철수입니다. 못 들으셨어요? 아니, 사건이 정리가 안 됐는데 철수를 하신다고요? 박강현은 살인 공범자. 하지만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징역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쌍둥이는 사건 자체로만 보았을 땐 추락 자체가 자살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떨어진 직후 숨이 붙어 있었다는 박강현과 경배원의 주장까지 더해지면 살인 용의자에서는 멀어지죠. 하지만 협박 가해자로서 수감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아니, 뭐라고요? 잠깐만요, 다시. 녹음할 걸 그랬잖아요. 경위님은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몰라서 안 한대요? 김프로님 오고 3일 동안 5시간 잤어요. 마무리까지 도와주면 덧나요? 마무리까지 도와줘요. 저는 4시간 40분 잤거든요. 진짜 말이라도 못하면. 말 못하면 프로파일링 못합니다. 조용히 해요, 그냥. 식사하셨습니까?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라는 거 아니었어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됐네요.
같이 식사하시죠. 아,